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코르뉴 영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3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대로 1800년대 중후반에 프랑스의 남부 지역을 출신으로 이제 고향이었던 어떤 그런 작가입니다. 알퐁스 도데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은 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이겠죠. 마지막 수업만 하더라도 그 주인공이던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수업인 줄도 모르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제 수업이 끝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마음에 애잔한 슬픔과 묘한 어떤 그 마음에 이제 쓸쓸함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이제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시적인 어떤 정치와 표현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작가입니다. 이야기 구조는 대부분 짧고 단순하지만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애착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표현한 그런 작품들을 잘 썼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남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860년대 당시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움직이던 풍차가 사라지고 이제 그 증기 방앗간들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인 코르뉴 영감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의 바람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풍차를 운영했었는데 이미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기 방앗간이 이제 다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르뉴 영감이 운영하는 방앗간만이 풍차가 여전히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의 친구인 프랑스의 마마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전달자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마이가 그 풍차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신기함을 이제 표현을 하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코르뉴 영감의 손녀인 비베트와 자신의 큰 아들이 이제 연인 관계이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마이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코르뉴 영감의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풍차를 하나 운영할 정도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지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플란다제 계에서도 이제 그 주인공 네로를 좀 괴롭게 했던 그 아빠 역시 이제 풍차를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친구인 코르뉴 영감에게 이제 찾아갔죠. 그 풍차, 그가 운영하는 풍차를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뭐 풍차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완전 문전박대하고 별로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문 밖에서 서로 그냥 소리로만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빠하는데 일단 참고 돌아가서 자신의 큰 아들과 이제 코르뉴 영감의 손녀인 비베트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비베트와 이제 그 큰 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고선 다시 이제 코르뉴 영감이 운영하고 있는 풍차로 찾아갔습니다. 풍차 문은 굉장히 굳게 잠겨 있었는데 이때 이제 코르뉴 영감이 실수를 해서 사다리를 놓고 왔어요. 외부에 사다리를 타고 풍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끔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항상 막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풍차가 여전히 작동하는 게 신기했었는데 안 그래도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그랬더니 그 안에 어떤 밀이 빠지고 곡식이 빠지고 있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그런 건 없고 부대자루에 뭐 이제 그 풍차 안에 회벽 조각, 이제 뭐 벽 조각들 가루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백토, 뭐 흙 조각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흔적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르뉴 영감의 풍차가 돌고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푸대를 싣고서는 이동했었을 때 그 푸대자루 안에는 밀이 빠져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풍차, 허름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작동하지 않는 그 풍차 안에서의 어떤 벽가루라든가 땅바닥에 있는 어떤 흙토 같은 것들을 담아다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풍차도 망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녀 비베트와 그리고 그 마마의 큰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서 프랑스의 마마이, 그 코르뉴 영감의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마이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알려주면서 코르뉴 영감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다시 역시 또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신들의 밀을 증기 이제 그 방앗간에 맡기지 않고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에 맡겨서 빻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코르니우 영감은 누군가가 자신의 방앗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알고 이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풍차 방앗간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울고 막 말을 걸면서 이제 막 한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역시 그 코르니우 영감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밀을 빻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코르니우 영감은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기뻐하면서 이 영감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그 이제 풍차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이제 이 마지막 풍차 방앗간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즉 남부 프랑스 지방의 오랜 풍습과 전통이 사라졌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저희 나라의 단편 소설에도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개화기 시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원래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이제 뭐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 나가면서 전통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묘사하는 것들 이런 작품들 대단히 많았죠. 그게 꼭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당하는 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의해서 어느 나라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큰 슬픔과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은 이 작품을 좀 더 깊게 다른 각도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그냥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직의 고통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이 고통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사회가 나를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좀 유사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IMF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장들이었는데 아내에게 실직 당했다라는 거를 말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침에는 다시 여전히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나가서 어딘가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 없이 있었던 막 이런 가장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 상실감 그리고 가족을 또 부양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기력감과 그 슬픔이 굉장히 큰 것이죠.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로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뭐 정년을 뭐 다 채웠다 하더라도 노인이 되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소외감이 들 수가 있겠죠. 여기선 이제 뭐 풍차가 이제 뭐 아이고 이제 내가 이게 운영하던 풍차가 이렇게 쓸모가 없어졌던 것인가 하면서 이제 영감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사물뿐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풍차와 영감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도 이제 젊은이가 됐든 아니면 노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그것밖에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직을 당하게 돼서 의도치 않게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라는 어떤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소설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있잖아요. 비록 전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영감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우리 사회도 뭔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